의대 정원 그 확대 문제로 지금 정부와 또 의료계든 계속해서 갈등이 번지고 있습니다. 저 오늘 아침 보니까 35개 의대 대표자 회의에서 전국 의대생이 20일 동안 동반 휴학계를 제출하는 등의 뭔가 상황이 점점 더 악화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상황이 어떻게 좀 타개될 만한 그런 접점을 찾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일단 오늘 아침에 뉴스가 나왔습니다. 밤새도록 토론했다라고 했는데 이 토론이 이제 설날부터 계속 이어져 왔던 거고요. 지금 얘기가 나오는 건 의대생 같은 경우에는 휴학계를 내겠다. 그리고는 이제 5대 병원 같은 경우 이제 서울에 있는 5대 대학병원 같은 경우에는 전공의들이 집단사직을 하겠다는 얘기가 나왔고요. 그리고는 지금 응급의학과 같은 경우 혹은 인턴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분들은 이미 사직서를 제출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는 아마 대한의협일 겁니다. 그 회장님께서 어제 페이스북에 글을 쓰셨는데 사직서를 냈다. 이미 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인수인계를 위해서 3월까지만 내가 근무를 하고 나는 이제 현장을 떠나겠다. 뭐 이런 글도 지금 이제 좀 확산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 쪽에서는 이거를 즉시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리겠다. 이게 법적으로 의사들 같은 경우에는 국가주요 인프라이기 때문에 정부가 이렇게 법적으로 이제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이게 집단 행동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그리고는 법적으로 처벌을 할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해서 다툼의 여지가 좀 많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정부 같은 경우에는 면허 박탈까지도 고려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 이게 그쵸 강대강의 싸움이기 때문에 거의 끝까지 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사태를 보면서 다시 한번 떠오르는 게 우리가 과거에 이제 뭐 어르신분들 많이들 아실 텐데 네. 의약분업. 의약분업? 네. 언제 얘기죠? 의약분업 사태가 아마 제 초등학교 때로 기억을 하는데 그 당시에 우리가 이제 어렸을 때는 병원에 갔을 때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어떤? 우리가 병원을 가면은 거기에서 약을 타왔죠. 네. 아, 병원에서 다 약을 타왔던 시절이 있었어요. 창구 같은 데서. 그렇죠. 제가 유치원 때 기억이 납니다. 유치원이라고요? 에이, 나이를 이렇게 말씀하세요. 감으시면 안 돼요. 네. 자,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의약분업이 되면서 우리는 당연히 병원에 가서 처방전을 받고 약국에 가서 약을 받고 있죠. 맞아요. 이 상황에서도 진통이 꽤 길게 이어졌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보면은 꽤 긴 시간 동안 이런 진통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네. 그 부분에 있어서 이거를 시장에서는 오히려 원격 진료 테마로 좀 확산을 하려는 그런 아이디어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서 시장에서는 결국에는 그러면은 이러한 좀 뭐랄까요 공백을 그래도 좀 상쇄할 수 있는 그런 뭔가 의료계의 혁신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목소리가 많이 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의료 AI 관련해서 또 관련한 업종에 대한 관심이 더 뜨거워지고 이게 조금 더 빨라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시각들이 펼쳐지고 있는데 이게 우리가 필요하다고 해서 뭐 빨리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네. 뭐 인프라도 필요하고요. 뭐 법제 개편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관련된 규정들의 변화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또 이끌어내기 위해서도 또 정부와 의사협회가 부딪혀야 됩니다. 그래서 뭐 말씀하신 대로 단숨에 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차차 조금씩 할 수 있는 것들은 하는 게 좋겠죠. 하는 과정에서 부작용이 왜 없겠습니까? 당연히 여러 가지 부작용에 노출될 수 있고 그런 반대하는 쪽에서는 그런 부작용만 부각시키고 싶어하는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결국은 저는 이런 여러 가지 힘 대 힘의 싸움에서는 결국 여론이 중요한데 이 사안과 관련돼서의 전반적인 여론은 의사들 편이 아니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원격 의료도 되는 방향으로 될 가능성,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지금 아까 맨 처음에 얘기했던 의사와의 지금 이 싸움도 결국은 의사들이 이길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조금 낮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관련된 종목군들은 긍정적으로 봐도 되는데 문제는 루닛의 실적에서도 나왔지만 매출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고 있는데 여전히 쉽사리 이익으로 전환하지 못하는 이것을 우리가 어디까지 계속 지켜봐야 될까? 얼마 안 됐잖아요. 지켜본 지. 뭐 그렇긴 하지만 네. 그래서 과거 이제 아마존도 뭐 몇십 년 동안 계속 적자를 내는 과정에서 빠른 성장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용인해 왔는데 그렇다면 저는 우리 시장에 묶여 있어서는 안 되죠. 우리 시장의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글로벌리하게 넓어질 수 있는 무언가 다른 모멘텀도 조금은 나와야 되지 않느냐라는 차원에서 굉장히 좀 이율배반적인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그 루닛의 매출 자체가 많이 늘어났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또 엔비디아를 모멘텀을 삼고 있는 다양한 중소형주들의 반등, 큰 강세가 미국 시장에서 펼쳐졌거든요. 근데 그 안에도 보니까 AI 의료 관련한 기업이 하나 포함되어 있는데
이게 시장의 대세가 어쨌든 그쪽으로 흘러가고 우리나라는 기술력 있는 기업들이 더 열심히 일을 할 수 있게 더 열심히 뭔가 개발을 하고 그것을 상용화할 수 있게 만드는 데 주요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양한 기업들 언급이 되고 있는데 이 중에서 좀 기술력이나 뭔가 이제 제반 사항들이 좀 튼튼한 그런 기업을 꼽는다면 김태성 교수님 어떤 기업을 꼽을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루닛을 좀 루닛이 봐야 될 것 1등입니까? 같아요. 일단 기술력 기준으로 봤었을 때는 우리나라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지금 루닛을 계속 이제 찾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기술력에 대한 의심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앞서서 이사님께서 이야기하셨다시피 실적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잘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뉴스 헤드라인을 볼 때 네. 지금 창사 최대 이래 굉장히 이제 큰 실적 이런 거에 너무 현혹될 필요는 없다. 아, 그래요? 그 안에 이제 내용을 좀 보시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앵커님처럼 조금 더 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전년 대비 이제 적자폭이 이제 감소된 것은 이번이 또 처음이다라고 나오고 있어요. 네. 그만큼 지금 이제 이 매출도 이제 늘어나고 있고 실속도 조금씩 이제 챙겨갈 수 있는 요소들이 많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쪽을 좀 바라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고 비대면 의료 진료 쪽에서는 움직임을 봐서는 인성정보가 지금 가장 대장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저는 인성정보보다는 유비케어 같은 기업들을 한번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겠는가라는 왜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어플리케이션을 좀 가지고 있어서 충분히 이제 이 실사용하시는 접근성적인 측면에서는 더 좋은 점수를 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들 수 있을 것 같고, 저는 비대면 의료 관련주들을 보면서 정부에서는 이번에 이쪽에 대해서는 그냥 단순히 그냥 정책 차원에서의 어느 정도 지원만 하고 말 게 아니라 이참에 제대로 좀 해보겠다라는 의지를 저는 한번 느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쪽은 뭐 지금 쫓아가자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이제 조정이 나왔을 때 계속해서 좀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왜냐하면 비대면 의료 진료가 OECD 국가 중에 우리나라가 가장 뒤처져 있는 상황이다라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쪽 부분에서는 변화를 좀 해야 하고 언제든지 기존에 계속 하던 것에서 변화를 줄 때 트러블이 생기고 힘듭니다. 지금 그러한 과도기적인 이제 이 과정들이 좀 남아 있는 상황이라서 그때 가격적으로 조정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한 번 정도 우리가 더 추적 관찰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던 의료 플랫폼 똑딱은 유비케어에 관련한 플랫폼입니다. 인성정보가 아니고요. 유비케어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사실 그 의사들의 파업 관련한 부분들이 이게 몇 년 동안 계속 지속되진 않겠죠. 어느 정도 중간점을 찾긴 할 텐데 이러한 좀 흔들림 속에서 관련한 산업에 대해서 어느 방향으로 더 발전을 하게 될 것인지를 찾아보는 게 중요하고 그래서 관련 기업들 옥석을 참 잘 가려야 되는 게 중요한데 김태중 교수님께서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보십니까? 의료 AI 종목에 대해서 크게 관심을 두고 최근까지 바라보지는 않았지만 꼭 해당 종목을 찾거나 해당 투자 전략에 대해서 판단을 해보게 된다면 지금 사는 것보다는 루닛이 가장 대표주 성격에서의 종목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외국인도 지분율이 한 13% 되고요. 그나마 기관들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형태에서의 진행이기 때문에 오늘 관련한 업종의 종목들이 비교적 강세 현상에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들어가서 흐름에서의 그 모습을 같이 타는 것보다는 루닛 기준으로 해서 한 7만 원 정도가 1차 상승에서의 목표치 가격 수준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럼 7만 원 가격에서 어떠한 방향으로 주가 움직인지를 한번 잘 판단해 보시고 그 방향대로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해서 무슨 말이냐면 단기 저항 구간이 위치해 있는 가격 수준이 7만 원입니다. 현재 66,000원, 67,000원 하고 있죠. 그러면 뭐 다음 주 정도에는 한번 찍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가격 수준에서 아래로 그러니까 65,000원 이하로 수직으로 급락을 하게 되면 추가 조정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고요. 버틴다라고 한다면 그때 가서 관심을 가져볼 만한 의료 AI에 대한 대표주이기 때문에 전략을 세워 가지시면 되겠죠. 알겠습니다. 의료 AI, 우리가 시장에서 사실 작년에 굉장히 많이 언급했었던 종목들이 루닛과 뷰노 아니었나 싶은데요. 그러고 나서 주가의 움직임이 다소 좀 소강 상태에 접어들긴 했지만 이러한 대세는 계속해서 향후 5년, 10년, 더 길게는 20년 이상 펼쳐나가기 때문에 이 기업들이 그때까지 잘 영업을 하고 있을지, 더 발전할 수 있을지 여러분 함께 좀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네 분의 의견 한 줄 평으로 확인해 보시죠. 김대중 교수입니다. 단기 이슈에는 단기 대응이다. 김종효 고수 의료 AI 매출 얼마나 커져야 할까? 김태성 고수는 관련 산업의 변화는 대세다. 테이버 고수 기득권 시스템 변화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라고 의견을 남겼습니다. 자, 오늘 짱탑5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위 주제 확인해 볼까요?